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답변 한번 해볼게요. 질문 중에 SM 가서 개발자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중간에 내용은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 다 빼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영상을 보면 저는 주로 웬만하면 SI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I를 가면 먼저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처음부터라는 게 개발 문서부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설계하고 업무 협의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이상하네, 이렇게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검수도 하고 하면서 배포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 유지보수, 물론 중간에 보안 점검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 화면 하나 개발되기까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를 처음부터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SM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끝나 있는 거죠. 끝났고 검수까지 다 끝났고 보안까지 다 통과한 소스 코드를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스 코드가 고급 개발자가 개발한 것도 있고 초급 개발자가 한 것도 있고 해서 딱 보면은 이거 소스 코드 왜 이렇게 개발했지?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고급 개발자가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소스 코드가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자 성향에 따라서 좀 어렵게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주석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또 수정했다 이런 요건이 있었다 이런 것도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주석도 안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입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SM 가서 개발자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자, 프로젝트 딱 투입이 됐어. 내가 하는 업무가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게 다 어렵겠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일단은 기간 짧게 해서 주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물론 이 기술이 이걸 개발할 때는 안정화된 신기술일 수 있어요. 안정화된이라 그랬어요. 안정화된 검증이 된 이런 신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개발이 됐어. 하지만 유지보수하면서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기술은 아니겠죠. 유지보수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기술을 늘리려면은 그동안 개발이 되었던 이 소스 코드들의 버전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데 기업에서는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소스 코드를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데까지 비용을 더 굳이 들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귀찮아요. 다들 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기술, 신버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가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실력을 더 쌓아야 되는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본인이 SM을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SI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 수준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꾸준히 공부를 계속해서 하세요. 업무를 다 이해할 때까지 소스코드 분석, 이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업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계속해서 신기술들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신기술 공부한 거를 적용을 못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걸 하냐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 이 시스템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흉내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소스 코드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 호출되는 사이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분석을 해보시고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으면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 SM 유지보수 하는 것은 쉬운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소스 코드를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SM을 하게 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스 코드 한번 들여나 보는지 모르겠어.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게 공통 소스가 중간에 뭐 AOP가 어떻게 처리되고 여기서 인터셉트가 어떻게 가로채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되고 세션이 필요할 경우와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엑셀 처리는 어떤 식으로 뭐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는지도 참 확인을 해 봐야 되고 PDF도 되네 뭐 SMS로도 뭐 데이터를 뭐 보내고 받고 하네 문서 데이터를 그리고 이메일로도 주고받고 하네 이거 한번 봤나 모르겠어. 본인이 직접 솔루션을 썼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솔루션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썼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서 SM으로 가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신기술도 아니고 기존 기술로도 그걸 흉내를 못 내는데 어떻게 실력이 안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처음부터 SI 가서 문서 작업부터 다 그 경험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자신이 기존 시스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대로 흉내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시스템이 하나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뭐 로컬이 됐든 뭐 웹 호스팅을 했든 뭐 웹 서비스를 했든 거기에다가 이제 신기술이 있네?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신기술을 내가 만든 따라 만든 이 카피 사이트에다가 적용도 한번 해보고 이게 공부가 아닐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 고민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거 기존 레거시 시스템도 못하면서 신기술만 공부를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기업에 가게 되면 신기술을 쓰려고 하지만 예전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했고 그 시스템에 SI라고 해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불과 뭐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 6, 7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뭐 델파이라든가 파워빌더라든가 자바, JSP, 뭐 서블리스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스프링으로 완전히 변환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단넷으로 개발됐던 걸 또 스프링 자바로 또 개발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차세대 시스템이 많았는데 이제는 SI를 가더라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에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더 생겼으니까 더 확장시키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들죠. 그냥 아예 레거시가 없는 처음으로 이제는 업무가 추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지금 아직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많이 뭐 아무튼 뭐 그건 기업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른 거니까 SM 가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 그거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거를 흉내를 내는 순간 실력이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신기술을 꼭 적용을 해 보시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